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새로 해볼 시리즈는 유학생 부부관계 클리닉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뭐 결혼하고 유학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싱글로 유학 가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이 있는데, 일단 컨셉 자체가 이제 유학생 부부에 관계된 그런 클리닉을 주제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한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 결혼 안 한 사람, 안 하신 싱글이신 분들이 이런 걸 듣고 이제 괜히 이렇게 왜 저런 주제를 해, 그리고 저는 결혼 안 할 건데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삐딱하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악플 달거나 막 그러지 말았어요. 어디까지나 결혼하신 분들 관점에서 이제 그런, 사실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 커플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돼봤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참고 삼아 좀 들어주시면 사실 도움이 돼. 그러니까 너무 내 상황이 아니라고 거부감을 듣지 마시고, 저럴 수가 있구나 하고 쫙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결혼을 해서 유학을 가느냐,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유학을 가느냐, 이거 굉장히 딜레마예요. 특히 이제 학부 유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학부 유학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유학 오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유학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싱글입니다. 싱글인데, 이제 대학원 유학은 대부분 결혼을 해서 오세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했다가 악플테를 한번 당했거든요. 실제로 대학원 가면 대부분 결혼을 해서 유학을 오세요. 근데 그게 팩트인데, 팩트란 말, 내가 보고 들은 팩트인데, 그걸 얘기했다가 이제 한 구독자분께서 이제 결혼을 안 하시고 대학원 유학 오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런 얘기 하니까 막 뭐라 그런 거야. 근데 팩트입니다. 죄송하지만 팩트예요. 그래서 대학원 유학 오시는 분은 대부분 결혼을 해서 오시고요. 가끔 가다 이제 한두 명씩 독신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결혼해서 오시기 때문에 싱글로 대학원 유학 오시면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 유학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안 해서 오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대학원 유학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운명적으로 이제 학부 유학 온 분들과 잘 돼가지고 커플이 되는 걸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학부 유학생들과 대학원 유학생들과 서로 안 친해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무슨 주립대 뭐 대학원 한인 학생회가 있고 무슨 주립대 학부 학생회가 따로 있어요. 서로 조직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유기관계가 전혀 없고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요. 왜 그럴까요? 이 영한 친구들은 이 꼰대들을 싫어하고, 꼰대들은 영한 애들 보면 이제 약간 형이라고 불러, 뭐 누나라고 불러, 막 이런 이 코리안 본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싫어합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대학원 유학 오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오고, 학부 유학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 안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동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렌트비 아끼려고 뭐 동성끼리 룸메이트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룸메이트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그 동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뭐 같이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렌트 기간 끝나면 또 다른 사람 파트너 만나서 또 동거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학부 유학생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명과 동거를 한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찔리는 학부 유학생들이 여기다 엄청 악플테를 하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채널 운영하면서 항상 이제 하는 컨셉이 그냥 가식 없이 내가 경험한 거, 내 두 눈으로 이제 보고 들은 거를 그냥 샬라샬라 얘기하면서 있는 정보를 좀 나눠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학부만 미국 유학 보내지 않을 거예요. 가면은 거의 그냥 한 여러 명과 결국 동거하고 그런 기억들을 남긴 채 학부를 졸업하게 되죠. 그게 사실 인생에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한국에 계신 학부모들 이거 알면 이제 기겁하시겠죠. 근데 아마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이제
혹시라도 학부로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신 학부모님들이 막 걱정돼서 이제 자기 자녀분들 감시하려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하면 이제 시치미를 뚝 떼겠죠. 엄마, 나는 전혀 그렇게 안 살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학부 유학생들은 그 외로움과 뭐 그런 것 때문에 동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했던 촌에 아파트에 보면 이제 학부 유학생도 있었는데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동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결혼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이제 대학원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생긴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국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외국 땅에서 고립된 채로 부부 둘이서만 생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된 관계 속에서 거기다가 이제 돈이라도 좀 많으시면은 그래도 좀 난데 돈 없는 가난한 유학생들은 경제적인 고통까지 느끼면서 굉장히 부부관계가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또 이게 남녀 얘기하면 또 PC주의자들이 뭐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 하면 또 딴지 걸게 뻔하지만 진실을 얘기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남녀의 본질적인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남자는요 성공 중심적, 일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미국에 유학을 오시면 대부분 이제 성공 중심적, 일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주변에 관계가 다 끊어져도 본인이 뭐 미국에서 박사라는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참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배우자로 따라온 이제 F2 배우자 와이프분들은 이제 한국에서의 본인의 그런 관계, 뭐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뭐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단절된 채로 미국에 오는 건데 일단 여성 자체가 관계 중심적으로 사는 속성이 있는데 그게 미국에 와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자가 나쁘다, 남자가 나쁘다 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유학 올 때 보통 이제 커플이 유학을 오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물론 여성인데 박사 추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 남자분이 박사를 추구하고 와이프분은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케이스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공부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와이프분들은 이제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특히 F2로 유학 와서 미국에서 일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커리어도 단절된 경우가 많고 오로지 남편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독신으로 그냥 유학 오면 맘 편하겠네 라고 하겠지만 독신으로 유학 오시는 분들은 또 깊은 외로움의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둘이 와서도 이렇게 힘든 건데 혼자 오면은 사실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유학 오시는 분들은 이제 외로움과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막 혼자 유학 오신 분들은 외로워서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부부가 있는 게 좀 더 공부하기는 수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의 심리를 좀 얘기해 드리면 와이프가 이제 같이 있으면 내가 그냥 와이프하고 지금 놀아줄 수 없고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하더라도 뭐 와이프가 같은 집안에 뭔가 뭐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집안 청소를 하고 있든지 뭔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제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잘 돼요. 물론 와이프는 이제 불만이 많죠. 나랑 좀 놀아줘.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할 거야 하면서 불만이 많지만 그 불만을 들어주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는 게 심리적으로 채워지는 게 있어. 공부가 더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와이프가 잠깐 뭐 한국에 있는 친정집 가거나 그래서 뭐
한 2, 3주 한국 간다 온다 그러면 그 한 2, 3주 동안 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럴 때 이제 독신으로 유학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 마음들을 좀 헤아리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부관계가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늘 해야 될 그 학업과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여성분들은 이제 F2로 따라와서 그런 뭐랄까 본인의 친구 관계와 인간관계가 다 단절된 채, 경력까지 단절된 채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유학생 와이프의 거의 90% 이상은 우울증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통계를 다 내보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우울증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10%의 그 아내분들도 우울증 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우울증에 전체적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특히 대학원에서 이 F2 유학생들 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내 우울증과 아내 각종 외로움들로 인해서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매니지 하느냐가 그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운 좋게 박사 부부들끼리 만나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되게 좋죠. 남자분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여자분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서로 바쁘기 때문에 공부만 이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한쪽이 이렇게 놀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이 이렇게 펀드를 받는 상황이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괜찮은데, 한 학교에 그렇게 부부가 박사로 같이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한 학교에 부부 박사가 있다는 얘기는 한쪽이 엄청 뭔가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뭐 한 20위권에 두 부부가 한 20위권에 같은 학교에 같은 박사과정에 있다면은, 그 얘기는 부부 중에 한 명은 거의 랭킹 1위나 2위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다운 지원을 해서 같이 20위권에서 지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보통 이제 박사 부부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남자는 동부에서 박사를 하고 여자는 서부에서 박사를 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어드미션 서로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되게 힘들게 살다가 뭐 시험 끝나고 뭐 중간고사 끝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뭐 몇 주 보고 다시 날아오고 뭐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죠.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거고. 그렇게 박사 부부 기러기로 사는 것도 되게 힘든 거고.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여자분이 박사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남자분이 F2인 경우도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남자분들이 또 거꾸로 남자분들이 힘들죠. 그 남자는 성공지향적 일중심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와이프분이 박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형님 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와이프분이 박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이 이제 그러다 이제 둘이 이제 결혼해 살다가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분이 박사를 하나 정신이 없으니까 이 남편분이 F2로 있으면서 그 와이프분 이제 학교 가면 항상 형님이 이렇게 유모차 끌고 그 학생 그 아파트를 이렇게 돌면서 애 키우시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일 중심적으로 사시던, 성공 중심적으로 사시던 분이 그렇게 사시면은 이제 정말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이렇게 풀이 죽어서 항상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시던 그 형님 뒷모습이 항상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학생이라는 커뮤니티가 이게 노멀한 사회가 아니야. 진짜 노멀한 사회가 아니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미친 사회예요. 그래서 멘탈이 정상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 유학 온 애들은 다 동거하면서 온갖 음란한 문화들이 아주 그 문화에 가득하고, 대학원 유학 오신 분들은 이제 부부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막 되게 부부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사라는 어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반대로 다른 배우자는 이렇게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야. 취업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극단적인 외로움에 빠져 있고, 한 명은 극단적으로 바쁘고 한 명은 극단적으로 외롭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제 자식을 혼자, 특히 학부 유학은 절대 안 보낼 거고, 그리고 대학원 유학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희가 다시 따라 미국으로 나올까 생각 중이고, 아니면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미국에서 그냥 살면서 이제 제 아들이 그냥 미국에서 학교 가도록 그냥 하든지, 하여튼 한국에 귀국을 안 하든지, 뭐 그런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어린 자녀를 그냥 조기 유학 혼자 보내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이라는 이 성이 굉장히 개방된 사회에서, 그리고 이런 개인주의와 그런 자유가 무한으로 용납되는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혼자 자유를 누리도록 내버려 두면은 사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1탄이라서 대충 백그라운드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가끔씩 제가 올려볼 내용들은 미국 유학생 부부관계 클리닉에 대해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탄입니다. 1탄은 여기까지 서론을 마치도록 하고, 뭐 요 얘기를 이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얘기 하다가 나중에 부부관계 클리닉 2탄 하고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럴 테니까 앞으로 가끔 올릴 테니까 요 시리즈도 앞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